안녕하세요. 약학박사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위와 관련하여 알려져 있는 속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속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남자라면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위라는 행위의 중요성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와 관련하여 알려진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가 이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싶고 또 누가 저렇다 하면 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속설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위와 관련하여 알려진 몇 가지 속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위를 하게 되면 발기부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걱정 때문에 자위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위와 발기부전은 큰 관련이 없는데요. 음경을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자극적인 물체를 사용하여 음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 그리고 과도하게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과한 자위 행위를 동반한 경우에 일반적인 성적 접촉에 무뎌져서 제대로 된 관계를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위로 인해 발기부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위 행위는 젊을 때 그 빈도가 높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적당한 횟수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과도하지 않게 본인에게 적절한 횟수로 자위 행위를 조절한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자위를 왼손이나 오른손 둘 중 한쪽으로 하면 그 방향으로 음경이 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생을 거쳐서 자위를 하는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음경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다만 음경이 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위를 할 때 심하게 음경을 압박하거나 또는 자극적인 것으로 음경을 문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해면체에 손상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경만곡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후 좌우 어느 방향으로든지 휘어질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발기 시에 휘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음경이 손상이 되면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경을 지나치게 자극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자위를 하면 탈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탈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보면 자위가 탈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본인이 탈모가 있는데 자위를 줄여봤더니 탈모가 중단되면서 머리가 덜 빠지더라는 것이죠. 탈모인들에게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정말 자위가 탈모에 영향을 줄까요? 미국에는 헬스탭이라는 의학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루에 자위를 너무 많이 하거나 자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탈모가 생기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달린 의사분들의 답변을 보면 자위와 탈모를 연관 짓는 것은 사기다라거나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다 라는 등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탈모와 자위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빠져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위를 그만두는 행동은 본인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키우는 행동이 되겠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자위로 인해 탈모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남성의 98%는 대머리일 것이다. 네 번째, 자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위는 어떻게 보면 전생에 걸쳐서 행해지는 행동이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죠.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주 1, 2회 이상 또는 1일 1회의 자위 행위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위라는 것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많다는 기준 또한 개인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압박을 하는 등의 무리한 행동이 아니라면 자위 자체가 몸에 해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자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자위 행위에 지나치게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이별 적절한 자위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자위 횟수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립선 등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1, 2회 이상 주기적인 사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자위 행위에 지나치게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 2회 또는 1일 1회의 자위행위도 가능한 것이죠. 자위행위라는 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자위를 하게 되면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며 근손실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성이 1회 사정할 때 정액이 방출되는 양은 약 2에서 4g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수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단백질은 아주 소량인 0.1에서 0.3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루에 섭취하거나 필요로 하는 단백질량에 비하면 정말 소량입니다. 만약 자위행위를 하루에 수백 번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단백질 배출로 인한 근손실을 걱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자위행위로 배출되는 단백질 때문에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위행위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근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반대로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자위행위로 인한 남성 호르몬의 변화는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근손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위행위로 인한 피로로 운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쉬게 되면 금방 회복되며 또한 운동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자위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가지만 않는다면 자위로 인한 근손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위와 관련된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자위라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 정확히 자위와 관련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자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억수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